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 깊숙한 곳을 파고들 때 저는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후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체온을, 그 뜨거운 숨결을,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전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지요. 처음 그를 만난 건 단순한 업무 때문이었는데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올해 48입니다. 재무설계사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뛰던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VIP 고객 관리와 특별 상담을 주로 맡고 있지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덕분에 고객들이 직접 지인을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런 인연들이 쌓여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고객이신 박 선생님께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지인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건강보험 가입 문의가 들어왔다며 꼼꼼한 분이니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겠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서 딸을 키워낸 워킹맘입니다. 전 남편은 토목 설계 기사였는데 전국 각지의 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웠고 그렇게 쌓인 거리감은 결국 우리 부부를 갈라놓았습니다. 6년 전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지금은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요. 서로에게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연이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이혼 후 저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실감을 잊기 위해 일에 매달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이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끊겼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제일 컸지요. 그래서 저는 늘 최선을 다하는 편이고 누군가 저를 믿고 소개해 주신 분이라면 더욱 정성껏 상담하려 애씁니다. 이번 필라테스 스튜디오 원장님도 그런 인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통화로 먼저 일정을 조율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 수업 스케줄이 빡빡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라면 수업이 비어 있다는 답변을 주셨지요. 약속한 화요일 오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필라테스 스튜디오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고 입구를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회원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는데 그 안에는 절제되고 정돈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지요. 잠시 후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와 본인이 강민수라며 인사를 건넸는데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와는 달리 실제 인상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첫인상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묵직한 목소리에서 상상했던 것과 달리 단정한 운동복 차림에 건강한 체격을 가진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따뜻한 눈빛이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었거든요. 상담실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지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는데 이 상품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넓고 특히 신체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수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고 대충 넘어가는 법 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고 확인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장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갱신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의 모습에서 일에 대한 진중함이 느껴졌지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처음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류 설명을 마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어깨를 주무르게 되었는데 요즘 들어 어깨 결림이 부쩍 심해졌거든요.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자주 뭉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민수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어깨가 많이 불편한 것 같다며 필라테스가
이런 통증에 특히 효과적이니 언제 한번 체험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계약해 주신 감사의 의미로 서비스로 해드리겠다는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지만 실제로 어깨가 불편했고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기에 저는 영광이라며 수락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혹시 오늘 시간이 괜찮은지 물었고 마침 다음 수업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는데 오늘 오후 일정은 비어 있었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곧바로 개인 수업을 받는다는 게 조금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겨서 결국 괜찮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저를 여성 전용 라커룸으로 안내했고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준비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이미 개인 레슨룸에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레슨룸은 아담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벽면에는 거울이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매트가 깔려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먼저 간단하게 몸 상태를 체크하겠다며 편하게 누워달라는 그의 안내에 따라 저는 매트 위에 누웠습니다. 처음이라 약간 긴장되었지만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고 어깨 쪽을 한번 봐도 되겠냐며 손을 올려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단순한 접촉이었는데도 오래전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지요. 이혼 후 6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손길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 근육을 누를 때마다 몸이 미묘하게 반응했습니다. 많이 뭉쳐있다며 천천히 풀어주겠다는 그의 말과 함께 시작된 손길은 전문가다웠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적절한 압력을 가했고 아프면서도 시원한 감각이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으로 퍼져나갔지요. 묵은 피로가 한 겹씩 벗겨지는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알 수 없는 다른 긴장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등을 따라 내려갈 때 허리선을 스칠 때마다 저는 자꾸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되었습니다. 괜찮은지 묻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괜찮다고 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고 약간 낮았지요. 그것을 그도 느꼈는지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슨은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마지막에는 스트레칭을 도와주었고 제 다리를 들어 올려 천천히 펴주었을 때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온몸이 드러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많이 힘들었는지 묻는 그에게 저는 오히려 시원하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도 미소로 화답했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전류가 흘렀고 서로 재빨리 시선을 피했지만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고했다며 라커룸에서 씻고 나오면 된다는 그의 말에 저는 서둘러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의 손길이 떠올랐고 마지막에 마주쳤던 그 눈빛도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으며 찬물로 얼굴을 식혔지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강민수 원장은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땠는지 몸이 좀 풀렸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시원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자 다행이라며 정기적으로 받으면 어깨 통증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오늘 일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상담이었고 단순한 체험 레슨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손길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48배 나이에 처음 만난 남자 때문에
잠 못 이루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고 어느 날 강민수 원장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 어깨를 제대로 못 풀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들르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는데 혹시 불편하면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려 놓겠다는 배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날의 공기가 다시 떠올라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은 제 의지와 달리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니라며 원장님께 받겠다는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그 말을 쓰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이미 기울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결국 3일 뒤로 예약을 잡았고 약속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저와 원장님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어쩐지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말씀 주셔서 왔다는 제 인사에 짧게 반기며 우리는 그날과 같은 레슨룸으로 들어갔지요. 낯선 공간은 아니었는데 공기는 왠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작부터 혹시 지난번에 불편한 건 없었는지 먼저 물어왔고 저는 오히려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처음에는 필라테스와 스튜디오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곧 서로의 일상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워온 이야기와 일에 매달리며 버텨온 시간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도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웃음과 한숨이 섞인 대화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레슬룸 안에는 단순한 시술의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내와는 결국 이혼을 했고 지금은 하나뿐인 딸을 면접 교섭권이 허락된 날에만 만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저보다 5살이나 어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한층 부드럽게 이어졌고 문득 그가 웃으며 빈말이 아니라 제 외모도 그렇지만 체형 라인이 정말 좋다는 칭찬을 건넸습니다. 살도 뽀얗고 지난번에 괜히 흔들렸던 게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솔직한 고백에 저는 얼굴이 금세 달아올라 부끄러움을 감추려 베개에 고개를 파묻은 채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번보다 그의 손길은 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어디까지나 선을 지키려는 듯한 절제가 느껴졌고 특히 제 어깨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었기에 저는 금세 몸이 노곤해져 또다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그의 손길이 제 목을 다독이고 있었고 살짝 웃으며 많이 피곤했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되묻자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이듯 코를 살짝 골았다는 말을 덧붙였지요.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져 얼떨결에 베개에 고개를 파묻고 말았는데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그 작은 농담 한마디에 방 안가득 번져갔습니다. 피식 웃으며 귀엽게 아주 잠깐 그것도 되게 편안해 보였다는 그의 말에 더 부끄러워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장난스럽게 솔직히 말하면 고객들 중에 이렇게 편하게 주무신 분은 처음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만 놀리라며 웃으며 항의했지만 목소리 끝은 괜히 떨렸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웃음과 함께 조금 더 가까워졌으며 서로의 눈길에 묘한 설렘이 오갔지요. 그날 이후 저와 원장님은 가끔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정을 쌓아갔습니다.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사소한 일상으로 옮겨갔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오늘 스튜디오 쉬는 날인데
같이 놀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휴대폰을 쥔 제 손끝이 덜컥 떨렸는데 단순한 제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어디서 만날지 묻는 짧은 답장을 보냈고 그날 우리는 가평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니 공기도 한결 맑았고 차 안에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지요. 점심은 그가 미리 알아본 오리백 쑥집에서 먹었는데 따끈한 국물에 마음까지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리백숙이 한 상 푸짐하게 차려지자 젓가락을 들며 웃는 그가 이 오리도 몸매가 상당히 좋다는 농담을 던졌고 저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리 보고 몸매 칭찬하는 분은 처음 본다는 제 말에 진짜 이렇게 통통하면서도 탄탄해야 제대로 된 거라며 진지하게 대꾸하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은근히 저한테 비유하는 거 아니냐며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자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어 넘기는 그의 모습에 저도 얼굴이 붉어지는 걸 어쩔 수 없었고 괜히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웃음으로 감췄지요. 식사는 소박했지만 농담과 웃음이 오가며 마음은 한결 더 가까워진 듯했고 따끈한 국물은 몸을 데웠으며 그 자리에 흐르는 공기는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에 오르니 창밖으로는 슬슬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는 모텔 불빛 앞에서 천천히 멈춰섰고 창밖으로 비치는 네온 사인이 차 안까지 스며들어 마치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듯 아련히 흔들렸지요. 잠깐 쉬었다 가자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는데 저는 순간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괜히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지요. 말로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용기도 쉽게 나지 않았고 짧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는 괜히 핸들을 만지작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운 시선이 전해오는 온기를 느끼며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차 안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묘한 설렘이 가득 차올랐고 흐르던 긴 침묵 끝에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솔직했고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며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조용히 문을 닫는 순간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었고 우리는 결국 조용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은 말보다 감정이 먼저였고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풀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서로를 확인하듯 탐색하던 손길들은 어느새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직접적인 피부를 더듬기 시작했지요. 이혼 후 6년간 저도 모르게 억눌렀던 갈증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숨이 가빠졌고 제 손 또한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을 더듬으며 오래 잊고 있던 남자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우리 사이의 마지막 장벽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순간 그의 뜨거운 시선이 제 온몸을 훑었고 저 역시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요. 그가 제 위로 천천히 몸을 포겠고 무게감이 전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이 감각, 한 남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그와 깊이 연결되는 순간 온몸에 뜨거운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이라 몸이 긴장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제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점점 깊어지는 친밀감에 온몸이 떨렸고 제 두 팔은 그의 등을 꽉 껴안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감싸 안는 그 존재감에 저는
이미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조심스럽던 교감이 점점 깊어졌고 그럴수록 제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감정들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소름처럼 반응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참았던 감정을 흘러나오게 내버려 두었지요. 한참 동안 우리는 서로를 깊이 느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의 온기, 귓가에 닿는 뜨거운 숨결, 그리고 저를 감싸 안는 든든한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제게 이렇게 누군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의 체온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를 더욱 꽉 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그 여운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시간의 감각이 흐려진 뒤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서로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고 그 숨결 사이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은 차마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 역시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멈춘 듯 그저 손끝으로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요가 흐르고 방 안에는 서로의 숨결만이 묘하게 얽혀 있었지요. 저는 시선을 피한 채 이불을 끌어올렸고 그는 무겁게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어쩐지 제 안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기에 저도 얼떨결에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그냥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숨처럼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에 괜히 얼굴이 더 붉어졌고 어색함을 덜어내려는 듯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엔 그냥 레슨만 하겠다며 오늘은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요. 저는 이불 끝을 꽉 쥔 채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공기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지요. 눈을 감으면 방 안의 은은한 향, 낮아진 목소리, 그리고 숨결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해도 자꾸만 반복되었고 그 순간의 표정과 말투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두근거리게 했지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분명 일로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설렘에 사로잡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죄송해서 연락하기가 조심스럽지만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지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날의 공기가 다시 떠올라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은 제 의지와 달리 움직이고 있었는데 불편하지 않으니 만나자는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지만 만날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고 감정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닫은 후 조용한 레슬룸에서 때로는 한적한 외곽의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대고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건 처음이라는 고백이었는데 저는 놀란 듯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지요. 그의 시선은 깊었고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저를 보고 나서부터 마음이 흔들렸고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만 생각하려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났다는 솔직한 고백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포개며 부담 주고 싶진 않지만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꼭 말하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했지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백이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을 천천히 허물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그날 이후로 자꾸만 생각이 났다고 답했지요. 그 말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한 후부터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불 꺼진 스튜디오 안에서 은은한 향기와 낮은 숨결 속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인연이라는 걸까요? 누구에게 함부로 털어놓을 수도 없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첫 만남. 어쩌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날 우리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서로를 마주했고 말없이도 서로를 허락해버렸지요. 시작은 어쩌면 충동 같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가 처음 만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또 서로를 닮아갔지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렸던 만남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게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처럼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 상담이라는 평범한 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은 관계로 발전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틈틈이 만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관계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숙한 부부 생활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진심 어린 이해와 따뜻한 동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